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영상을 안 만들어서 올리느냐 하고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도 주시고 연락도 주셨는데, 제가 요즘 계속 병원에 진료 다니고 또 2주 전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는 바람에 제가 영상들을 많이 만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보도 자료가 끝나고 나면 또 차근차근 영상들 만들어서 어떻게 병원에서 진료받고 또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얘기해 드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유공자이신 분들이거나 위탁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하시는 경우에 제가 이후에 만들어 드릴 영상들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 전체적인 큰 타이틀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하여 많은 영상도 만들어 드렸지만, 이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보도 자료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이 자료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자료 출처 담당 부서는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 담당관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도 시점은 2024년 11월 18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 보훈. 주요 성과를 얘기를 드리게 되면 1번 62년 만에 보훈부로 승격되고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2번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3.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 문화 조성. 향후 계획은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실현. 2.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3.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 다른 보도 자료와 달리 이번 보도 자료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불러드리기에는 또 저도 너무 힘들고, 전체적인 내용들만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는 이제 이렇게 2년 반 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 중에 국가보훈 분야 성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보훈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승격 서명식과 출범식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순직 제복 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하면서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정부 예산을 신규로 반영을 하고 또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도 교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범식과 행사를 갖고 있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돕는 보훈의료 분야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료, 재활, 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시설을 조성, 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4개가 있는 것을 2024년 9월에 대구 하나를 더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서울과 광주 2개에 있는데 부산을 하나 더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시설 확충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시설 확대,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그리고 환경 개선으로는 중앙보훈병원 시설 리모델링 및 진료공간 증축, 치과병원 재건축, 그리고 위탁병원은 2021년 518개에서 2024년 11월 현재 869개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5% 이상의 보상금 인상을 비롯해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 배포하여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보상금 인상률은 2023년 5.5% 인상을 하였고 24년도에는 5%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한 정부안은 5% 인상안으로 나옵니다. 이제 물론 정확한 내용은 다음 달 돼봐야 알지만 지금 정부안 5%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큽니다. 이번까지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하시는데 그동안은 내가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제 특히 7급, 6급, 사망 이분들 중에서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내 자녀가 조금 먹고 살만하다 하면 생활조정수당에서 해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국가보훈부에서 그러면 그 부양 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자 하여 2023년도에 중증 장애인은 보훈 대상자일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요건을 폐지시켰고 24년 이번에는 65세 이상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나이 상관없이 모든 보훈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생활조정수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시거나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80세 이상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이라는 또 별도의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 수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을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계지원금과 구분된다는 거, 이 내용을 아시고 만약에 7급이거나 6급 사망이신 분들은 따로 큰 재산이나 자동차나 은행에 돈이 없다. 그리고 단지 받는 거는 국민연금이나 조금
또 노령연금, 조금,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해주는 국가보상금이 7급이다, 6급 사망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지청에 가셔가지고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도 제가 영상들을 몇 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안 되면 또 2025년도에도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위소득이 변동되기 때문에 올해 안 된 경우에 내년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요건들을 폐지를 하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해당됐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내년에 신청했을 때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생활조정수당은 평균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7급이거나 6급 사망이신 분들은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셨다가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 경찰, 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 경찰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 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 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2025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임금 등 근무 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그리고 30년 이상 재직한 후에 정년 퇴직한 경찰이나 소방관은 국립호구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신 분들이 만약에 개인 납골묘나 묘지에 묻혀 계시는 경우에 호구원으로 이전 안장을 할 수가 있으니 또 이런 내용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증 대신 국가보훈 등록증을 제출을 할 경우에는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증 대신 국가보훈 등록증을 제출을 했더니만 아직까지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단 2가지만 신분증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볼 일을 처리를 못하고 나온 일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올해 괴산호구원과 산청호구원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2025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호구원의 9만 5천 기를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참전 유공자분들께 제복 영웅들 사업이라고 하여 제복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하는 내용이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잘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 실현.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 군, 구별로 1140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 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이 2022년 12월에는 35만 원에서 2025년 정부안은 4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 12월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내용은 지금 방금 그 내용을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참전 명예수당, 지금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받고 계시는 내용 2024년에는 4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5만 원으로 여기에 3만 원이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왔죠? 3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방금 보셨듯이 2027년 12월에는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7년 5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분명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임기 내에 2배로 올려드리겠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35만 원에서 2배가 되면 70만 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2027년에는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였는데 첫 해에만 금액이 조금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 평균 3만 원, 4만 원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방금 나온 얘기대로 향후 추진 계획에는 2027년 12월에는 5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7년 12월인 결론은 28년부터는 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6년, 27년 여기에 5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26년은 그러면 50만 원보다도 더 적고 45만 원보다도 많은 26년은 48만 원 아니면 47만 원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2025년은 45만 원으로 정부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 만약에 12월 달에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2025년 참전 명예수당은 45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2027년 12월 달 50만 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26년은 48만 원 아니면 47만 원 여튼 50만 원보다는 적겠죠. 그러면 처음에 임기 초기에 약속을 했던 3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배 인상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해 주는 돈은 이렇지만 각각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주는 또 참전 명예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약 50만 원 이상도 지급을 해드리고 어떤 지자체는 10만 원 이하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을 다 합해서 평균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하기를 약 20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돼서 계속 영상들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또 그 내용을 합하게 되면 참전 명예수당이 임기 말에는 70만 원이 될 수 있다 하고 자화자찬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거나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내용은 지자체는 지자체 별도의 참전 명예수당이고 국가보훈부에서 지급을 해주는 참전 명예수당이 70만 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해주는 70만 원과 본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지급해주는 참전 명예수당을 합하여 약 100만 원, 어떤 곳은 100만 원이 안 되겠지만 어떤 곳은 또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리니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화가 난다고 열받지 마시고요. 열받아 봐야 괜히 혈압만 올라가고 머리만 아픕니다. 그러니 참전 명예수당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하고 알아서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 뜻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드리고 싶었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그만큼 돈이 여유가 있지를 않다 하여 처음부터 기획재정부에서 틀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고 틀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라고 한 내용도 있고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 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 보훈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할 때 서명식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 여기까지 해서 이번 국가보훈부 보도 자료였습니다. 자, 이렇듯 이 국가보훈부 보도 자료를 제가 매번 유공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항상 보도 자료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번 보도 자료 또한 기다리고 있던 내용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에 제가 이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리니 이번 이 내용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